열린 청년대학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네 번째 그 방법에 대해서 네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현장에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캠퍼스 현장이라든가 또는 직업 현장이라든가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장소라든가 하는 그 현장에다가 공동체의 이 교두보를 만드는 이제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의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그 현장에다 교두보를 만드는. 근데 교두보를 만들 때는 일반 젊은이들이 뭔가 아까 이 felt need, 이 체감적인 필요를 건드려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 접근해가는 그 교두보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애천교회 또 정명석 그 JMS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 그 집단의 문제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많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빠지는데 그들이 했던 이 전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게 많고 우리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심지어는 벤치마킹할 필요도 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어떤 잘못된 것들은 빼면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CAS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젊은이들의 컬처, 아츠, 스포츠. 젊은이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CAS, 이 CAS, 이 영역에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뭔가 주는, 그때 젊은이들 에게 빨려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왜 이러한 것들을 이단 종파, 사이비 종파에다가 다 뺏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컬처를 통하여서 또는 어떤 아츠,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좋은 스포츠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많은 불신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갖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JMS, job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이 자기를 개발하고 또 이 진로를 준비하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영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캠퍼스 현장에서 뭐 잉글리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젊은이들이 왜 안 모이겠습니까? 그러한 교두보를 좀 만든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 자기 관리하는 것과 도움이 되어가지고 저는 카비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예를 들면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스타디하는 세미나 같은 것을 캠퍼스나 직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세미나를 거칠 경우에 그것은 보통 젊은이들의 경우에 막 7, 80만 원씩 하기도 하고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준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광고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섹슈얼리티, 우리 공동체에 오면은 뭔가 남성이 더 남성다워진다. 여성이 더 여성다워진다.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우리 대화를 한다. 또 연구를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캠퍼스나 직업 현장에서 보여주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 5일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많은 젊은이들이 주말에 떠나게도 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만 돼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구령에 불타는 마음이 있고 창의적인 방법들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5일제가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같은 때 특히 1년차 모임, 1학년 모임 같은 것들을 아주 활성화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불신자들과 함께 좀 여행을 하거나 함께 무슨 액티비티 활동을 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같이 불신자들과 친해지면서 저들을 우리 공동체로 데려올 수 있는 그 같은 시간과 여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를 오히려 위기로보다도 기회로서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 현장의 교두보를 만드는 일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아지트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캠퍼스에 우리 청년대학부가 어느 캠퍼스의 식당이나 도서관의 어느 위치나 하는 곳에 서로 좀 늘 자리를 맡아놓고 또 거기에 가서 같이 어울리는, 늘 가면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 청년대학부 멤버들이 있는 그러한 아지트가 있다든가, 또는 교회 근처에 괜찮은 커피하우스 같은 데를 우리 아지트로 만든다든가, 또는 교회 내에 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좀 해가지고 괜찮은 친교실, 카페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지트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에 있는 석수교회에 보게 되면은 지하에 있는 버려진 공간을 그들이 교회에다가 자기들이 반 정도는 헌금하고 반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이 인력 봉사하면서 인테리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아지트가 되었고 그 교회 장년들까지도 거기에 아주 잘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아지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현장 안에 또는 우리 교회 근처에 또는 현장 근처에 요즘 알파 이 소그룹 성경 공부 굉장히 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데, 알파 소그룹 같은 것들을 청년들에게 맞게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파 코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10주 정도를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뭔가 이 불신자들이 아직 교회까지는 못 오지만 그 중간 단계에 머무르면서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접촉점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두보를 만들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동체로 사람들을 이제는 데려오는 것입니다. 현장의 교두보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은 비공식적인 이 전문 이른바 삐끼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청년대학부에서 믿은 지 6개월이 넘은 사람들은 주변의 불신자 친구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 나온 지 이제 신앙을 가진 지 6개월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주변에 불신자 친구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들이 전문 삐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친구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우리 공동체로 데려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점 같은 거 잘 되는데 보면은 주인이 선전을 많이 해서 보더라도 손님들이 맛을 보고 손님이 손님을 몰고 오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이런 비공식적인 전문 삐끼들이 우리 청년대학부에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훈련시켜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 수련회 같은 것도 특별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련회 그러면 다 믿는 사람의 부흥의 시계 수련회만 생각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전도 캠프 같은 거. 예를 들면 큐티 그들이 할 수가 없죠. 소책제 읽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침 명상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 목적의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교적인 냄새,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보드게임 같은 거 하면서 재미있게 하면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전도 수련회나 전도 캠프 같은 것들도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 수련회를 하면서 거기에 복음전도 목적의 EBS 같은 그런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전체 수련회 중에 한 트랙으로 이 별도로 이러한 불신자들을 위한 코스가 진행되게 한다든가 해서 이 초청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활동을 볼 수 있고 사귐을 줄 수 있고 같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그들을 초청하고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공동체에 데려오면은 이제는 구호 삼기를 잘해야 됩니다. 데려온 사람들을 3, 4주 안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을 놓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3, 4주 안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새가족반을 잘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새가족반에서 특별히 EBS, Evangelistic Bible Study, 복음전도 목적의 성경 공부를 잘 개설해서 하는 그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열린 대화와 같은 그러한 과정이 있다든가 해서 불신자들의 솔직한 질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는 이 honest answer to honest question,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열린 대화에 그런 시간을 갖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개설해서 갖게 되면은 이 불신자들이 공동체에 정착하는 일들이 보다 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이 소그룹의 삼각형 커리, 또 그것을 조금 더 변형시킨 유판 커리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새가족반 4주에서 한 6주 정도, 그 다음에 이 기초성장반 6주에서 12주 정도, 그리고 본문반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새가족반에서 복음을 4주에서 6주를 거쳤지만 못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대1로 그들을 계속해서 이 관계를 맺고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1대1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 불신자들이 왔을 때 이런 새가족반 같은 것들을 통해서나 또는 1대1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의미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체에 대한 구호 삼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되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 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 장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 생소합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한 달 정도는 스폰서 제도 같은 걸 둬가지고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해주고 그 사람을 같이 데려도 오고, 데려오면 우리 교회가 여기 어딘지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하는 스폰서를 붙여주는 이 스폰서 제도를 두는 것도 이 공동체에 데려온 사람을 구호 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아예 알파 코스 같은 것을 운영해서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면서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 교육자들은 이 알파 코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또 구사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린 청년대학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요한 것은 뭐 밖에다 교두보를 만들고 또 우리 열린 이미지를 만들고 뭐 하는 일들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을 데려오고 데려온 사람을 잘 구호 삼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앞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 뒷문을 닫는 그 일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뒷문 닫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새가족반 같은 데에서는 도우미들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새가족반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우미들이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가족반의 도우미들이, 특별히 새가족반을 졸업한 이 새신자들, 그들이 다음 기초성장반에 들어가도록 한다든가 또는 본문반 과정에 잘 들어가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 과정을 일종의 이유식의 그 과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가족반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관심을 못 받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강력한 소그룹으로 엮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다음에 또는 새가족반을 포함해가지고 강력한 소그룹으로 그들과 함께 이 바디 라이프를 갖도록 하는, 경험하도록 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또래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래들끼리는 어느 불신자 친구가 왔을 때 그날부터 말을 놓으면서 친해지고 뭐 애프터를 같이 가가지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알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오고 싶은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에 데려오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뒷문을 닫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남아있도록 하고 거기서 변화받도록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청년대학부가 열린 청년대학부를 지향해서 정말 많은 우리 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손창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족자라는 곳에서 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세무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 거기 가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영어를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을 끌어오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라지 그룹 미팅, 거기서 매스 미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잘 농축되어서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른바 전염성 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이들이 연구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전염성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이 족자에는 인도네시아의 그 조이 선교회의 모임인데 거의 매주마다 한 250명, 300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변화받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를 젊은이들을 빨아들이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젊은이들, 많은 불신자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열린 청년대학부가 우리 한국의 곳곳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수많은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교회는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